네, 안녕하세요. 페르마타입니다. 오늘은요, 제주특별자치 도립 제주교향악단의 제 151회 정기연재를 관람하기 위해서 제주에 왔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지난주에 이 진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재를 관람하고 왔는데, 이제 그때 이 정인혁 지휘자께서 객원 지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열흘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정인혁 지휘자가 이끄는 제주 도립교향악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도요, 공교롭게 지난주 진주 공연에서 감상했던 이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오늘 다시 감상을 하게 돼요. 협연하시는 분만 달라졌는데, 이제 지난주 진주에서는 이정란 첼리스트께서 협연하셨는데, 오늘은 심준호 첼리스트가 협연을 하십니다. 또 어떤 다른 연주를 보여주실지 약간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부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연주가 됩니다. 이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연주가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현악기들만이 등장하는 악곡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레나데는 이제 원래는 이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이 서정적인 노래, 녹턴과도 같은 이 밤에 부르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서정적이고 우아한 사랑의 노래인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기악곡으로 넘어오면서는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을 품은 이제 소품 정도로 이제 의미가 조금 변화하게 됐는데, 이 드보로자크의 이 현을 위한 세레나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서정적이고 우아한 기품 있는 선율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보르자크가 체코 출신의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슬라브풍의 어떤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배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악장의 주제 선율이 가장 악곡을 통틀어서 유명한 선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딴따라라라라란 딴따라라라란, 약간 얼핏 들어보면 쇼팽의 왈츠를 떠올리기도 하는 이 서정적인 선율, 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좋아하는 선율은 이 1악장, 이 이제 세도막 형식 AB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그 B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나는 붙점 리듬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그 리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딴 따단 따단 따다다다다단 따단 따단 딴 따단 따단,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악상을 듣고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 포크 댄스를 추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거든요. 왠지 이 체코 민속 이 포크 댄스를 추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선율인데, 저는 이 선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이 작품이 이제 저 같은 클래식을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작품인 게 뭐냐면요, 이 풀 스트링의 대규모 이제 현악을 사용하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성부가 5개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 first violin, second violin,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게 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펴보면은 악보가 5줄밖에 없어요, 결국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첼로나 뭐 비올라나 이렇게 성부가 2개로 갈라져서 한두 줄 정도는 더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부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성부를 조금 분리하면서 듣는 연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3악장과 4악장은 캐논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돌림 노래 같은, 이제 뭐 바이올린이 먼저 시작한 선율을 이제 뒤에 첼로가 따라서 오고, 이게 성부가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이런 원리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심포니를 듣고 있으면은, 심포니는 아무래도 굉장히 성부가 많잖아요. 목관도 들어가고 금관도 들어가고 타악기도 들어가고 현악기는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심포니를 들으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선율을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악상의 분위기를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작품은 그 숲을 보면서도 나무가 보여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심포니도 당연히 좋아합니다만은, 이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제주도를 제가 한 그래도 10번 가까이는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러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또 사실 원래 이 오늘 제주 도립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이제 무관중 공연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다시 이제 격화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좌석이 풀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운 좋게 오늘 올 수가 있었고, 또 이 티켓 예매를 해놓은 상태에서 혹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올라가서 공연이 취소가 되면 어쩌나,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렸던 공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공연 재미있게 보고 나와서요, 오늘 어땠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리뷰를 남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의 제 151회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고 이제 막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공연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오늘 프로그램북에는 이 중간에 인터미션이 한번 있을 거라고 써 있었는데, 전 당연히 그 하이든 첼로 콘체르토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인터미션이겠거니 하고 뒤로 나가려고 하는데 객석에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연주자분들이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인터미션이 없어졌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공연을 관람했는데, 그 때문인지 오늘 공연이 정말 순식간에 끝난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공연장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시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밥을 먹고 오자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굶자니 조금 배가 고프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 제주 아트센터 바로 옆에 이제 한라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끼니를 때웠거든요. 되게 저렴한 값에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주 아트센터 옆에 있는 한라도서관 구내식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 아트센터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꿀팁으로 알아두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진주에서 같은 하이든의 첼로 콘체르토 1번 이 다장초 작품을 관람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이 심준호 첼리스트가 협연한 같은 작품이 너무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이정란 첼리스트 표 하이든 콘체르토는 뭔가 좀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이 드는 콘체르토였다면, 오늘 이 심준호 첼리스트의 연주는 정말 쾌활하고 뭔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특히 3악장 같이 이 빠른 템포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정말 기관차 같이 막 템포를 밀어붙이는데, 사실 오케스트라가 따라오기 조금 버거워할 정도로 이 정말 속도를 빨리 밀어붙여서 확실히 이 심주로 첼리스트의 비르투오시티가 저는 오늘 눈에 띄었어요. 정말 파워풀하고요. 또 이 감정 표현도 굉장히 솔직한, 이 표정도 되게 다양하고 할 동작까지도 관객들에게 하나하나 볼거리를 선사하는 그런 첼리스트다 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주자신 것 같아요. 정말 비르투오스가 가져야 할 어떤 능력이나 특징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심주로 첼리스트를 처음 본 건데 앞으로 자주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오늘 훌륭한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인터미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없어져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게 시작했던 이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요, 정말 안정적인 연주가 인상적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인혁 지휘자의 특성이 평소에는 되게 그냥 무난하게 연주를 운영을 하다가 정말 이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힘을 주는 그 능력이 있는 지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모습이 잘 나타났고요.
또 이 악곡의 다이내믹이 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정인혁 지휘자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악장님이 되게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 지휘자님처럼 악장님도 이 정말 강조해야 할 어떤 절정 부분에서는 정말 온몸을 쓰시면서 보잉도 크게 하시고 몸 움직임도 크게 하시면서 어떤 악단의 전체적인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조금 생각했던 거는 이 샘여림에 따른 다이내믹은 정말 잘 살았는데 여기에 좀 템포 변화도 조금 더 주었으면, 조금 더 루바토 템포를 활용을 해서 템포로서도 또 다이내믹을 조금만 더 살렸으면 더욱더 풍성한 연주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해석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앙코르 곡으로 이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하는데 이제 이 악장 라르게토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 곡을 처음 감상을 해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서정적인 악장이더라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정인혁 지휘자의 특유의 그 폭발적인 그 절정을 이끌어내는 어떤 파워가 합쳐지면서 정말 매력적인 앙코르 곡까지 정말 매력적인 오늘 연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주 특별자치 도립 제주 교향악단의 제 151회 정기연주회 이야기였고요. 그래도 내려온 김에 조금 쉬다가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는 11월 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다시 서울로 가서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를 보러 갈 계획입니다. 오스모 벤스케, 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맨델스존의 심포니 3번 스코틀랜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공연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르마타의 전국 시도리교향악단 순례기, 저는 19번째 이야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